244번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X.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X. 3. 중간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많이 아니죠. 이거는 중개보조원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지는 겁니다. 부진적 연대 책임이요. 그래서 X. 5.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역시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4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5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맞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으로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므로 맞습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 운영실적 공시 의무 위반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이므로 맞습니다.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천만 원 이하이므로 1,200만 원은 틀렸네요. X.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관직상투 3천만 원 이하이니까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4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6번 다음 중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럼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걸 알면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할 때 개명 전후 손자 등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명 전후 손자 등. 그래서 개시 의무 위반, 명,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뭐 이런 거 안 쓴 경우, 전, 이전 신고 안 하는 경우, 후, 휴업, 폐업 이런 거, 그리고 손해배상, 업무 보증 안 하는 거,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안 하는 경우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거 외의 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1. 중개사무소 등의 개시 의무 위반, 자, 해당이 되고, 사무소 명칭의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사용 의무 위반, 명 해당되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 전 해당되고,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의무 위반, 휴 해당되고, 인장 등록 위반, 이건 해당이 안 되죠. 인장 등록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업무정지 처분 사유만 해당될 뿐 과태료 처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24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바른 겁니다. 기업,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성을 등록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이 아니라 3년이고요. 1천만 원 아니라 3천만 원입니다. 이건 X. 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그랬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이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X. 디귿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관직상투의 직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건 맞습니다. 리을. 등록 취소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맞습니다. 미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디귿, 리을, 미음이 맞고 문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이니까 247번은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리을, 미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8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벌칙 규정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X. 2번 허위, 기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고관직상투는 3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X.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 의해 양도,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X. 4.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X.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오, 옳은 것을 고르니까 24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9번 다음 중 중개실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개실무는 직접 중개 업무에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를 말합니다. 자, 근데 중개실무가 아닌 것은 중개실무 준비하는 업무는 중개실무가 아니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개의뢰 접수, 중개실무입니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하는 것도 중개실무고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도 중개실무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전형적인 중개실무고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은 중개실무를 준비하는 거죠. 아니네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한 후에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중개실무지만 단순히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은 중개실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 오고 하나만 X 않는 것을 구하니까 24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번.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이 있는 걸 고르라는 얘기죠. 자, 1. 분묘에 대한 지상권. 자, 분묘에 대한 지상권은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판리에서 관습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본군이 공시 역할을 하지 법에 따로 등기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거네. 그럼 법률상 공시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 있는 거지. 2. 수목의 집단에 의한 저당권. 자, 이거는 그 임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나와 있는 거고,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토지상의 공간에 대한 지상권, 이런 거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다 어디 나온다? 민법에, 물권법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법률상 공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번 분묘에 대한 지상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부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2. 동일 지번 내의 토지 건물이더라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3.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현장 답사와 탐문을 통해 조사한다. 맞습니다. 4. 가등기,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중개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설명을 하거나 위험을 확실히 알면 안전한 중개 가능합니다. X. 5.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25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2번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
자, 판매 소고점이죠. 성질이 다른 것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기선언 국면은 경제적인 것이고, 가격 인묘의 적정선 역시 경제적인 셀링 포인트, 수요와 공급, 경제적인 거,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이건 법률적인 거죠. 법 제도적인 거,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역시 경제적인 것입니다. 자, 딱 보이죠? 다 경제인데 하나만 법이잖아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번 필지 매매와 수량 매매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필지 매매는 하나의 필지를 단위로 한 매매입니다. 이때는 면적의 구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단위 필지가 중요한 거고, 수량 매매는 구체적으로 면적이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기 때문에 필지보다도 오히려 그 면적 자체가 중요한 경우입니다. 1. 필지 매매란 토지의 입지를 주목해 필지 단위로 총대금과 평당 가격을 결정하는 매매 방식을 말한다. 맞습니다. 지금 평당이라고 안 하고 제곱미터당이라고 하죠. 이 수량 매매란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정하고 실평수에 따라 대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렇죠.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맞고요. 3번 계약 당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판례는 수량 매매로 간주한다?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필지 매매로 간주합니다. 일일이 지적 측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필지 매매로 간주합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4. 토지의 면적이 부족한 경우 가맹이 인정되는 매매 방식은 수량 지정 매매 방식이죠. 필지 매매에서는 가맹이 인정 안 됩니다. 맞고요. 5.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를 경우는 실제 면적에 의하여 거래하고, 등기부와 대장의 면적이 다를 때는 대장의 면적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5인데 하나만 X.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25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4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2.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3.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거래 예정 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 앞부분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거래 예정 금액, 권리관계사항 등은 맞는데 이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네요. 3은 X. 4.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5. 중개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25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5번 공인중개사 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전매 차익을 노려 중개 의뢰함을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4.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벽부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5.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면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죠. 이거는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든 안 하든 중개계약을 했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 판례를 좀 읽어드리면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의무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중개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조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부합하지 않는 걸 고르니까 255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